수 있는 걸로. 정유라 씨가 이제 곧 이제 입국하는데 네. 정유라 씨는 어떤 혐의를 적은 겁니까? 지금 체포 영장에는 업무 방해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이화여대 들어갔었을 때도 이제 성적 등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야 그러면 체포 영장까지 2020년 3년까지 발부가 돼 있으면 오자마자 바로 구속시킬 거냐? 그거 혐의 하나만 갖고 구속이 되냐? 그건 다른 얘기죠. 네, 다른 얘기인데 네. 그 다른 얘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범죄인에 대한 송환 결정을 해줄 때는 양쪽 나라에서 다 중대한 범죄 1년 이상 실형을 맞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범죄가 있다고 법원이 봤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네. 덴마크에서 입학 비리를 가지고 1년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치열한 데도 아니고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이 학사 비리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틀림없이 이게 국외재산 도피라든가 아니면 역외탈세 같은 부분들이 거기서는 그게 큰 죄죠. 그렇죠. 세금 그것들이 탈루하면. 검찰에서 소명 자료를 보낸 부분이 덴마크 법원에서 봤었을 때도 아 이거는 한국 법원에 데려가서 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앞으로 그래서 아까 위장전입 마무리하자면 위장전입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나쁜 위장전입, 좋은 위장전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제가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양지열 변호사가 욕먹는 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욕 드십시오, 그냥 계속. 아니, 뭘 얘기를 해요, 끝까지.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아니, 아니, 억울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러면 정유라 씨가 송환되는 배경은 그 현지 법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대 입학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세금 탈루나 또는 뭐 독일이나 덴마크 내에서의 돈과 관련된 것을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제 대표적인 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본인 이름으로 4억 7천 가량의 주택이 있어요. 독일에. 그렇죠. 근데 그 20대 초반에 그 한국에 있는 우리 국내 은행하고 독일 지점에서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역회사나 받을. 그렇죠. 예. 일반 개인은 신용장을 받을 받아가지고. 수 없는 신용장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담보는 한국 내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정윤회 씨가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지급을 했다라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예, 현실적으로. 그거 하나만 명백하게 봐도 의심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20대 어린 그 친구가 뭐 4억 넘는 주택을 독일에 삽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방식도 큰 문제인 거죠. 아니 20대에 갓 학교를 들어가는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 무역회사가 받는 신용장을 개설합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잡히자마자 덴마크에서 체포가 되자마자 기자들과 덴마크 법원 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인터뷰에서 그것부터 밝혔어요. 정유라가. 본인이 그게 가장 약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다른 거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다른 거는 계약서에 엄마가 다 포스트잇으로 가려놓고 서명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 누가 포스트잇으로 다른 부분을 못 보게 가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해명이죠. 얘기가 딸에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네. 나머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못 봤다. 어떻게 못 봤다고 할 거야? 포스트잇으로 가렸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눈을 이렇게 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명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덴마크에서 서거용을 해줬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 뜬 게 그 칼기 타고 대한항공 편을 타고 오고 있는데 영장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바로 일단 인신이 구속되겠군요. 예, 내리자마자 3시에 공항에서 잠시 기자회견을 갖고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시간이 압송될 워낙 겁니다. 충분히 있어가지고 150일이면 본인의 관련된 혐의나 이런 점들에 대한 기본 방어는 논리는 만들어 왔겠죠. 그게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이제 방어를 수사를 네. 받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자라는 걸 뭐 계획을 충분히 세웠을 네. 텐데 계획이 안 통할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그런 그 방어 논리를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걸 검찰도 알거든요. 또 그렇죠. 그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덴마크에 있었던 변호사와 또 한국에 있는 검찰이 어떻게
이제 그걸 꿰뚫냐 그 대결이 될 겁니다. 그 중간 첫 번째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또. 예, 과로를 하셨다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엮여요. 이상하게. 정준하 씨 사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